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 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직업 심리학 네 번째 시간이죠. 발달적 직업 선택 이론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발달적 직업 선택 이론은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과 수퍼의 직업 진로 발달 이론, 고드 프레들슨의 직업 포부 발달 이론, 타이드먼과 오하라의 진로 발달 이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 네 가지를 한 번에 다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긴즈버그의 직업발달 이론입니다. 긴즈버그의 직업발달 이론의 배경은, 긴즈버그는 뭐라 그랬냐면요, 직업선택은 하나의 발달 과정이다. 그래서 그것은 단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일련의 결정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한 그 동료들과 함께 직업의 선택은 발달적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은 어려서부터 일련의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고 하였고요. 특히 긴즈버그는 직업 선택은 발달적 과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서 직업 선택 과정은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의 3단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 세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진로 발달 단계를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렇게 봤다고 했잖아요. 자, 세부 내용을 들어가면, 환상기는 유년기로서 11세 이전 시기로 초기는 놀이지향적 단계입니다. 따라서 환상 속에서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잠정기, 초기 청소년기죠. 11세에서 17세까지 시기로 일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문제에서 다분히 비현실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때 하위 단계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하위 단계가 필기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첫째, 흥미 단계는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에서 분명한 결정을 하게 된다. 두 번째, 능력 단계는 직업적인 열망과 관련해서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 가치 단계는 자신의 직업 스타일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직업이 자신의 가치관 및 생애 목표에 부합되는지 평가를 해본다. 이게 이 가치 단계입니다. 네 번째, 전환 단계는 주관적 요소에서 현실적인 외부 요인으로 관심이 전환되며 현실적인 외부 요인이 직업 선택의 주 요인이 된다. 그래서 현실적 외부 요인이 직업 선택의 주 요인이 되는 단계죠. 그리고 책임의식을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현실기죠. 청소년 중기, 17세에서 청장년기로 능력과 흥미의 통합 단계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직업에서 요구하는 건과 자신의 개인적 요구와 능력을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고자 한다.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가치의 발달, 직업 선택의 구체화, 직업 형태 명료화 등이 가능한 단계가 바로 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도 하위 단계가 있는데, 세 가지 하위 단계. 이거는 실기시험으로 한번 나왔었습니다. 탐색 단계는 취업의 기회를 탐색하고 취업하려고 노력하며 직업 선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교육이나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단계. 그러니까 교육이나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탐색 단계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구체화 단계는 직업 목표를 일단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관련된 내적, 외적 요소를 종합할 수 있는 단계, 타협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세 번째, 특수화 단계는 자신이 한 결정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그래서 고도로 세분화, 전문화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단계가 특수화 단계다. 자, 여기 내용까지를 해서 기출문제를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필기 기출에서 긴즈버그가 제시한 직업발달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죠? 세 번째,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점형, 앞 글자면서 환점형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필기는 다음 사례에서 A군은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의 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A군은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특수화나 직업 선호와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알아보고 그러한 직업 선호를 자신의 가치관 및 생애 목표에 비추어 평가하고 있다. 자, 어느 단계냐는 거죠. 1. 흥미 단계, 2. 능력 단계, 3. 가치 단계, 4. 전환 단계. 어느 단계 같습니까? 답을 한번 볼까요? 3. 가치 단계죠. 가치 단계. 자, 다음 실기 기출 한번 보겠습니다. 긴즈버그에 따르면 직업 선택은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3단계로 거쳐 이루어진다. 현실기의 3가지 하위 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아까 여기 보면 현실기, 청소년, 중계 3가지 하위 단계, 여기 제가 실기라고 표시해놨죠. 탐색, 구체화, 특수화 단계. 요걸 쓰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내용을 설명하시오 하는 게 이게 실기 기출이었습니다. 다음은 수퍼의 직업발달 이론입니다. 수퍼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여러분 수퍼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퍼의 발달 이론이란 뭐냐? 긴즈버그의 이론을 비판해서 시작됐어요. 요 앞에 긴즈버그 이론 나왔잖아요. 개인의 직업발달 과정을 자아실현과 생애 발달 과정으로 보아 전생의 발달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진로 발달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으로 하였어요. 그래서 직업 발달의 자아 개념은 진로 선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였죠. 또한 슈퍼는 사회나 환경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고 있어요. 사회나 환경의 영향을. 그리고 진로 발달 과정을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5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여기서 필기가 나왔었어요. 다음 중 수퍼의 진로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요 6가지를 중에서 3가지를 내고 나머지 하나를 틀린 내용을 넣어가지고 골라내게끔 한 거죠. 다음은 긴즈버그와 수퍼의 이론적 차이점입니다. 긴즈버그는 진로 발달을 아동기부터 성인 초기에 국한된 과정을 봤는데 수퍼는 인생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봤죠. 또한 직업 선택을 긴즈버그는 타협의 과정이라고 봤는데 수퍼는 직업과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적응으로 봤어요. 그리고 가역성에서 긴즈버그는 비가역성으로 봤는 데서 수퍼는 가역성이다. 여기서 비가역성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변화를 일으킨 물질이 본디의 상태로 돌아오지 아니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비가역성이에요. 근데 가역성은 다시 돌아오는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수퍼의 14가지 기본 과정이 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죠. 1, 2, 3, 4, 5, 6, 7, 8, 9, 11, 13, 14. 이거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퍼가 제시한 생애 발달 단계, 진로 발달 단계라고도 합니다. 별이 하나 표시되어 있네요. 자, 성장기 14세까지죠. 환상과 욕구가 지배적이나 사회 참여 현실 검증이 증감에 따라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하게 되는 단계죠. 두 번째 탐색기는 15세에서 24세. 학교생활, 여가활동, 시간제의를 통해서 자아를 검증하고 직업을 탐색하게 되는 단계. 여기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이렇게 3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확립기는 25세에서 44세.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서 영구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그죠? 그리고 특히 안정된 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다. 실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게 되면 이때가 가장 직업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나이대죠. 자, 유지기는 45에서 64세. 정해진 직업에 정착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다. 마지막 5번째는 쇠퇴기 65세 이상은 은퇴를 하고 다른 활동을 탐색하는 단계다. 이렇게 단계로 나눴습니다. 자, 여기서 또 기출 한번 볼까요? 필기죠. 수퍼가 제시한 진로 발달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여기 얘기했잖아요. 진로 발달 성장기, 탐색기 쭉 해서 쇠퇴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외워야 돼요? 맨 앞자 성탐, 확유세, 성탐, 확유세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죠. 답을 한번 볼까요?
맞죠? 성탐, 확유세. 다음 필기 두 번째요. 수포의 진로 발달 단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서 종사하고 생활의 터전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시기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생활의 터전을 잡으려고 해요. 성장기일까, 탐색기일까, 확립기일까, 유지기일까, 세태기일까? 답을 한번 볼까요? 네, 확립기죠.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서 영구적인 의지를 확보하기 노력하는 단계. 다음 필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진로 발달 이론가 중에서 발달 단계별 특징 및 과제를 강조한 사람은 당연히 수포죠. 수포. 근데 여기다가 수포 말고 다른 학자 이름을 넣으면 여러분이 또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수포의 진로 발달 과제가 또 있네요. 위에 거는 단계였고요. 이번에는 과제입니다. 구체화의 단계, 상술 단계의 과제, 이행 단계의 과제, 안정 단계의 과제, 확립 단계의 과제. 시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성의 진로 발달 유형이 나오네요. 안정된 가정 주부형에서부터 7배 충동형적 진로형인데요. 여러분이 이 형태와 오른쪽의 내용을 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정된 가정주부형이라는 것은 졸업 후 결혼해서 가정생활만 하는 경우죠. 근데 여기서 단절 진로형이 있어요. 졸업 후에 직업 갖고 그 다음에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둬요. 그런 다음에 자녀 교육에 전념하다가 자녀가 성장 후에 재취업하는 것. 이거를 단절 진로형이다. 우리가 통상 경력단절 여성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바로 단절 진로형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생애진로 무지개 개념이 나오네요. 여기 무지개와 비슷한 그림이 있죠. 이거를 생애진로 무지개라고 하는데요. 수포가 제시한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왼쪽은 진로성수, 아래쪽에는 역할 현저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림이 아마 여러분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요. 여기 어떻게 되면 여기 나이가 있어요. 5, 14, 15, 20, 25, 30 쭉 해서 80세까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생애 단계 및 연령에서 성장, 탐색, 확립, 유지, 쇠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할에 있어서는 어린이 역할, 학생, 여가인, 그 다음에 작업자, 가정관리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진로가 성숙됨에 따라서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림으로 그리는 게 생애진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수포는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을 자기 실험 및 생애 발달의 과정으로 봤죠. 그러면서 생애 진로를 무지개를 제시했다. 그리고 진로 성숙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생애 진로 무지개 그러면 수포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생 동안 9가지 역할이에요. 아동, 학생, 여가인, 일반 시민, 근로자, 가장, 주부, 부모, 연금생활자로 수행한다고 보고 이전의 수행이 이후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죠. 그래서 진로 발달 과정은 전 생애에 걸쳐 계속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첫 번째 차원은 진로 성숙을, 두 번째 차원으로 역할 현저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생애 진로 무지개는 다양한 역할의 진로를 포괄적 그림으로 나타내려 한 것으로 진로 성숙과 역할 현저성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진로 성숙은 생애 진로 무지개 첫 번째 차원으로 삶의 과정의 대순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띠는 삶의 단계와 나이를 보여주고, 그렇죠? 진로 성숙도는 뭐냐면 개인의 준비도로 정의된다. 요렇게만 핵심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할 현저성에서는 두 번째 차원이고 삶의 공간이며 사람들의 수행되는 역할과 직의 배열이다.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이 그림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수포의 진로 아치문 모형입니다. 이렇게 아치 형태의 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알아셔야 될 거는 왼쪽에는 개인 성격적 측면, 오른쪽에는 사회 정책적 측면, 밑에는 생물학적, 지리학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격적 측면에는 여기 흥미, 가치, 욕구, 그 다음에 사회 정치적 측면에는 노동시장, 사회, 경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아시고요.
아침문의 기본 양식은 세 개의 커다란 돌로 이루어진 이 문은 인간 발달의 생물학적 지리학적 면을 토대로 하였다. 해서 왼쪽 기둥은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개인의 성격적 측면을 나타내고 오른쪽 기둥은 사회 정책적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필기가 나왔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아침의 구조적 특징은 다양한 동기와 흥미가 학습된다. 자, 필기 기출 한번 볼까요? 발달적 이론에서 아침 모델 왼쪽 기둥을 이루고 있는 거. 왼쪽 기둥은 뭐라 그랬어요? 개인의 성격적 측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답은 개인의 성격적 측면, 욕구나 가치, 지능, 가치, 흥미 등. 요 시험에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는 고트 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이론, 제한 타협 이론이라고도 하죠. 그 이론은 수포와 마찬가지로 발달적 단계를 이루면서 개인이 어떻게 특정 직업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가를 기술화했어요. 그래서 직업 발달에서 자기 개념은 진로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자기 개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직업 포부의 발달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네 가지네요. 힘과 크기 지향성, 성 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이렇게 네 가지 발달 단계를 나눴는데요. 힘과 크기의 지향성은 3에서 5세. 요 나이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의미를 알게 되는 단계. 그 다음에 성 역할 지향성 6에서 8세.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일치하는 직업을 선호한다. 생물학적 성이 뭐예요? 여성과 남성. 그죠? 자, 세 번째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9에서 13세. 이때는 뭐냐면 사회적 명성, 능력 등을 통한 자기 개념이 발달하는 단계예요. 마지막 네 번째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은 14세 이후인데 이때는 자기 인식이 발달되며 타인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는 단계다. 그래서 직업적 포부가 더욱 발달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필기 기출 한번 볼까요? 고트 프레드슨이 제시한 직업 포부의 발달 단계가 아닌 것은 아까 고트 프레드슨의 직업 발달 단계 4개 있었죠. 힘과 크기의 지향성, 성 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 지향성. 답을 한번 볼까요? 힘성사안해. 제가 앞 글자만 먼저 외우시라 그랬죠? 힘성사안해. 두 번째 기출은 고트 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어요. 발달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이 네 가지 단계와 세부 내용을 연결시키는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도 알아야 됩니다. 또 실기도 어떻게 나왔냐면 고트 프레드슨의 직업과 관련된 개인 발달 단계를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 발달 4단계를 쓰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4단계와 내용을 다 쓰셔야 되는데 내용이 좀 많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중요한 대목만 넣으시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타협 및 제한 과정인데요. 개인은 자기 개념과 일치하는 직업에 대해 포부를 형성한다고 보고 직업 포부 형성 과정을 제한과 타협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그래서 제한 과정이란 뭐냐? 자신의 자아한 개념과 일치하지 않은 직업 대안들을 제거하는 과정이고요. 타협 과정은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직업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과정이 타협 과정이다. 그래서 제한과 타협 과정 두 가지 아시고요. 타협에 4가지 원칙이 있어요. 1, 2, 3, 4. 이건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달 이론 중에 4번째 마지막 단계 타이드맨과 오하라의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수퍼가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연령을 고정시킨 반면에 타이드맨과 오하라는 직업 발달 단계는 연령과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단지 문제의 성질에 의해 좌우되면서 일생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수퍼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로 발달은 분화와 통합을 통해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하였고,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직업의식이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타이드먼과 오하라는 직업 발달이란 직업적 자아 주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계속적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은 예상기, 실천기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예상기는 탐색, 구체화, 선택, 명료라는 하위 단계로 가지고 있고, 실천기는 수능, 개혁, 통합이라는 하위 단계로 또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자아정체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아정체감의 발달을 진로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봤다 하는 것을 타이드먼과 오하라의 발달 이론에 나온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화와 통합 개념을 제시했다는 걸 왜 설명드렸죠. 다음, 진로 결정 과정을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연령에 관계없이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의사결정 7단계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 7단계가 뭐냐면, 물론 예상기와 실천기로 나누지만 1. 탐색기, 2. 구체화기, 3. 선택기, 4. 명료하기, 5. 수능기, 6. 개혁기, 7. 통합기, 이렇게 7단계로 순환적으로 거친다. 그래서 탐색기라고 하는 것은 진로 목표를 탐색하는 것이죠. 구체화기는 해당 진로들의 보수나 보상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는 단계. 선택기는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에 의사결정에 임하게 되는 시기로 수용적 자세로 임하는 시기다. 명료하기는 결정된 진로에 대해서 분석하고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는 시기다. 다음, 수능기는 선택된 조직 내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시기로 수용적인 자세로 임하는 시기다. 그리고 개혁기는 인정을 받게 되면 자신의 의지를 조직 내에 펼쳐 보이고 싶은 시기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때가 언제요? 개혁기요. 통합기는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욕구를 타협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단계죠. 자, 이렇게까지 7단계를 알아봤으면요, 필기 기출 나오겠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탐색, 구체화, 선택, 명료화, 수능, 개혁, 통합의 직업 정체감 형성 과정으로 진로 발달 이론을 설명한 학자는, 금방 배우는 거니까 알겠죠? 누구예요? 슈퍼, 크라이티스, 타이드먼과 오하라, 고트프레드슨. 다 아는 학자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뭘까요? 네, 3번 타이드먼과 오하라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새로운 진로 발달 이론과 이제 사회 학습 이론이 있어요. 그걸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발달 이론 4가지에 대해서 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